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코로나 2.5단계의 격상으로 인해서 정말 연말 분위기도 안 나는 이런 시장 형성이 계속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요,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도 정보의 그런 획득이라든가 정보를 이제 취득하신 데 있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보시고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신 후에 내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 또 2021년 내년도에도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들이 바로 따로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인데요. 오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수비급 12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요. 경제적인 원리라든가 시장 상황을 가장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부 정책에서 이제 기대한 바로 그래프죠. 이제 가격과 주택의 공급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택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수요 억제 정책 위주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뭐 이런 재건축의 규제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들의 규제, 민간 임대주택들의 그런 규제로 인해서 수요를 좀 억제하고 세수를 거두면서 이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안 사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결정에 수요와 공급은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고, 수요가 공급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가격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거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집을 살 수 없는 환경 조성을 하고요.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시킴으로 인해서 다주택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높은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고로 집을 사지 마라.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죠. 수요 억제 정책이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거는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지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수요를 억제도 했지만 수요 억제를 위해서 공급의 그런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줄일 수밖에 없었던 재건축의 규제가 가장 컸었죠. 그리고 수익을 좀 이렇게 환수하겠다라는 정책으로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공급 제한이 걸렸고요. 공급 축소가 계속 나타나면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게 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공급의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증가되는 이유와 공급이 감소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려면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훨씬 대출을 활용해서 사업적인 부분의 시공사나 시행사의 그런 여유가 좀 더 생기겠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수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 당연하겠죠. 시장의 자연적인 이런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세 감면을 통해서 세금적인 부분도 좀 인하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 경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공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화랑기가 딱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들인데, 여기 중에서 지금 현재 딱 조건이 되는 거는 금리 인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될 수밖에 없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요. 정부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세, 세금적인 부분의 강화와 그리고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정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이상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수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밥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집을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45% 이상의 가구는 무주택입니다. 그만큼 많은 그런 900만 명 이상의 900만 세대 이상의 그런 가구 수들이 무주택자인데 집을 결국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런 수요층들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꺾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요를 꺾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먹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급이 많아져야 자동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건데 수요 억제 정책은 제한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자, 인기 있는 지역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민간 임대 시장의 공급을 제한시켰고요. 거기 더불어서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매입 임대를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미지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 시장을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안정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층들의 선호도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역시 이것 또한 신규 좋은 양질의 주택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수도권 공급 정책 30만 호 공급 정책 나왔었죠. 3기 신도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내에서의 원활한 수요 공급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돼요. 특히나 이제 신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내년이나 내후년, 뭐 입주까지는 7, 8년 걸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향후 5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공급들은 이미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이다. 거기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규제는 완화되는 것보다는 더욱더 지금 현재의 기조가 연속성을 가지고 내년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대의 상승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공급을 계속 늘려줘야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를 볼 수 있다. 이 기본적인 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딱 나오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보셔야 된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결국은 수요가 많다는 거,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지역들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곳들, 나대지라든가 지을 수 있는 개발 사업지가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을 좀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보셨었을 때는요. 자, 수요가 있는 지역의 적절한 주택 공급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은 꾸준하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역대 최고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계속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면 뭐 2010년도 이제 초반부터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한 7, 8년 이상은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년에 떨어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 정책의 기조가 공급 제한이라든가 수요 억제 정책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내년도의 주택 가격 상승이 또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2021년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유지가 되거나 임대 가격의 상승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봐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임대 시장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자, 매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시키거나 또는 임대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갈 수 있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런 효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시장의 개편이 정말 필요하고요. 팔고 싶을 때 팔게끔 만들어 주셔야 이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수요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적절한 규제 필요하고요. 매도 유도 필요하다. 자, 무주택 가구는 결국 임대 시장이 아닌 구매 수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공공임대 이거 전혀 소용없습니다.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임대 시장이 아니라 구매 수요로 전환은 결국은 다 될 거기 때문에 공급의 추진이 정말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는 심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공급에 대한 트리거가 확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진짜 공급이 되겠구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이런 트리거가 나타났었을 때 가격은 분명히 안정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내년도에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또 걱정이 많으실 거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오른다니까 지금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재고 계실 텐데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시는 건 또 안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절한 투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들을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리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꼭 예약 필수.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지역 분석 서초구 양재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시대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 주변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대가 높이 상승을 했는데 그 주변 지역의 다세대 주택들의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방 2개, 투룸으로 풀옵션 제공되고 있는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면서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약 2천에서 3천만 원. 강남권에서 이 정도의 금액대의 투자 금액이 가능한 이유는 전세 가격이 너무나도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약 7, 8천 정도 필요했었던 금액대가 전세 가격이 높게 올라가면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장점인 서초구 양재동이고요. 임차 수요, 주변에 대형 업무타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까지의 빠른 접근성 30분 이내에 강남권의 어느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뭐 판교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이라든가 또는 양재 R&D 연구단지라든가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임대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맞춰진다. 자,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GTX, 삼성역의 국제유로 복합지구 사업 개발들, 그리고 서초대로의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들의 개발 사업들이 아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개발 호재까지 바라보신다면 양재동 굉장히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에서 양재동 빠른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거주 선호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 거기에 양재천을 따라서 카페 거리가 또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 옆에 카페 거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양재천을
걸어갈 수 있는, 또 봄에는 굉장히 벚꽃이라든가 가을에는 낙엽이라든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뭐 주변에 막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시는 데 만족도를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재 역세권의 그런 상업 인프라라든가 또는 강남역 상권이 바로 또 한정거장이기도 하고 직접 걸어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상권을 그대로 또 이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상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입니다. 자, 서울교대라든가 남부터미널도 이제 현대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동쪽으로는 도곡동이라든가 이런 대치동의 학원가, 그리고 또 재건축 아파트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까지 바라보신다면 이곳 양재동의 미래 가치는 너무나도 우수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업무타운도 굉장히 가까운데요. 양재 R&D 연구단지와 그리고 정보사부지가 일자리 타운으로 새롭게 또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정보사부지의 많은 일자리까지도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강남역부터 이제 삼성역까지의 테헤란로라든가 또는 봉은사로 의료, 관광, 뷰티 산업의 그런 메카 할 수 있는 차병원 사거리 라인들도 접근성이 좋죠. 그리고 이쪽 라인들의 국제기로 복합지구 삼성역 개발 사업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들도 굉장히 빼곡하고 밀집하게 강남권은 밀집되어 있습니다. 3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7호선이라든가 9호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끼고 있고요. 앞으로 이곳이 GTX A노선과 그리고 또 C노선이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런 그 교통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재역에 지금 현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동으로 4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합 상가동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코너변, 삼면이 코너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핵심적인 그런 상권의 구성과 그리고 또 건물적인 부분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내부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옵션들, 뭐 보안 시설 완비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제공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넓은 투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라든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재 R&CD 특구 조성 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이곳에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캠퍼스 조성 사업과 연구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역량 강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많은 이런 대기업 종사자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 배후 주거지로 선호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초대로 개발 계획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그런 상생 방안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규모 가용지의 그런 사업 실현성을 통해서 롯데 칠성부지라든가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들, 코오롱 부지들이 계속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삼성타운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사업들, 상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업무시설, 쇼핑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호재 GTX C노선의 개통 소식들, 지금 2021년 내년도 이제 착공이 예정이고요. 2025년에서 6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거리 이내로 삼성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역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강남 접근성도 지금 한정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남 접근성이 한정거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1단계 연장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강남권을 관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사역까지 1단계, 2단계는 한남동을 이제 한남 뉴타운을 지나서 용산을 지나갑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부 연장선을 간다면 서울역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신분당선은 정말 제2의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아래쪽에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상 공간을 공원화 조성을 목표로 했었었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 현재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으로 조금 수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금액대가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내년도 이제 분양되는 다 지어지고 나서 분양되는 금액대는 5억 초중반대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시세 차익만 보더라도 사실상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내년 봄 시즌에는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임대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를 맞추는 조건으로 해서 실제 투자 금액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5천에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2억대 중반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서초구 양재동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역은요. 용산구 효창동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서울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넓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억 4천에서 4억 7천만 원대 투자 금액은 대신 강남보다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사업을 기대하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용산의 미래 가치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개발 사업들 그리고 노후 지역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들이 빠르게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는 곳들 그리고 서울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강북 최대의 그런 교통망의 형성이라든가 지역 개선, 일자리 창출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창동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노후되어 있는 주변에 청파동이라든가 용문동이라든가 또는 뭐 서계동 많은 그런 노후되어 있는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가치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민족공원의 조성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이제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들의 그런 지역 개발 사업들, 재건축 아파트들, 거기 더불어서 국제업무지구의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들이 또 예측되어 있고요. 남쪽으로도 이제 강남권 라인들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평당 2억대를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창동에는 주변에 업무타운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서울의 가장 최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나도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국가 제1호 민족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공원의 개발 사업들이 2027년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개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태원 지역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대표적인 그런 개발 지역들이죠. 거기 더불어서 이제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개선 사업들도 큰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역의 지하 역사를 이제 그 환승센터를 통해서 복합적인 광역 철도망 구축을 하고 있는데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또 GTX A 노선과 B 노선 수색 광명 고속철도까지 지금 현재 총 12개의 노선이 들어갈 것으로 총 토탈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울역입니다. 또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을 시키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지중화 사업들도 이루어진다면 이제 좀 지상철로 좀 막혀 있었던 지역들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사업성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억 4천에서 4억 7천만 원이고요. 초역세권 2분 거리입니다. 자, 역에서 2분 거리, 효창공원암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용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점을 보시면서 투자 금액은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증 금액 제외하시고 월세 투자하신다면 1억 1천에서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 세미나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무료 상담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문의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또 알찬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